네, 안녕하세요. 돈워리 주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음식의 힘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여러분, 음식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빠져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식단을 잘 관리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유기농 채소나 과일들을 잘 먹이고 싶지만 식생활에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또 사기가 두렵고 가공식품 많이 먹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엄마들이 많이 유기농이 선택되어진 채소라든지 과일 등등 많은 것들을 선택했을 때 유기농의 농법들이 점점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이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도 아이들이 농업을 나중에 커서 농사를 짓겠다 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이 발전이 된다면 건강한 채소와 과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저렴하게 또 합리적으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조금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먹는 저희가 음식들이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가공된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가공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폐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해치는 데는 가공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물질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에게도 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죠? 특히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요. 성인보다는 흡수율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그 식품에 들어가 있는 보존제라든지 살충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색을 내기 위해서 발색료, 그 다음에 착향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첨가제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해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가공된 식품들은 아이한테 접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후에 저희 아이의 몸에는 반응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어떤 과당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먹는다든지 또는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과자라든지 이런 우리가 평균적으로 먹었던 과자들을 먹고 나면 바로 다음 날 정도 되면 몸에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그 음식을 먹자마자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몸속에 나쁜 독소들을 피부 표면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로서 드는 생각은 이거 절대로 먹여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들, 친구들을 만나면서 혼자서 먹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 가슴 아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저희 집에서는 절대적으로 가공된 식품들을 사다 놓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그런 면역 반응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몸에 쌓여서 결국은 어떤 안쪽에서의 내부 안쪽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그게 성인이 되었을 때 다양한 어떤 질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초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살이 되었을 때 그 습관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의 습관을 바로 잡아주셔야 그 아이는
바깥에 나가면 외부 활동에 있어서는 자극을 계속 받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올바른 식사나 내가 섭취해야 되는 어떤 기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기준을 모르고 당연히 만들어진 가공된 식품들이 우리 아이한테 안전할 거라는 어떤 막연한 믿음으로 그 음식들을 아이에게 제공을 한다면 그 아이는 부모의 무지를 통해서 차곡차곡 어떤 다른 문제점이 생겨진다는 것을 굉장히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떤 소화불량이라든지 식욕부진 또는 성장부진 아이들을 보면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별 대수롭지 않게 잘 먹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식단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조금 더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이 조금 더 깊이 있고 아이들한테 채소 과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상담을 해준다면 좀 더 부모님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해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분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좋은 식단은 부모님들이 되게 잘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농업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꿈이길 진짜 소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인공색소라든지 첨가료라든지 보존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어른들이 상업화되는 어떤 노력 때문에 묵인되어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표시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조금 더 발달을 해서 부모들이 어떤 음식에 있어서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을 꼭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파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용기라든지 아니면 가공이 쓰여지는 많은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존중받아야 되는지, 농업이 왜 중요한지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앞으로 더 다룰 거고 또 우리 몸을 어떻게 해치는 거에 대해서도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영양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모든 영양의 문제는 두 가지 중 하나다. 뭔가가 몸에 괴롭히고 있거나 뭔가가 부족한 것이다. 아이의 영양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선 이렇게 질문해 보자. 뭔가가 아이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가 결핍이 된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아이가 어떤 음식에 반응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것인가? 처음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원인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많은 사례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엄마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건강한 식단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음식이 존중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나온 글인데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많은 병들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